그 추기소림의 그 발제 가운데 이런 또 우려를 나타내신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설물 설치는 지금쯤에서 중단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이거는 이제 회수 문제라는 것하고 일부 이제 관광객들이 상림을 드나들면서 약간의 휴식 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기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함양에 계신 분들 입장에 보면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숲을 보존하고 길이길이 갖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일정 부분은 상충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전 회장님하고 전 대표님께랑 권 회장님하고 전 대표님 두 분께서 좀 의견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강창덕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림숲의 인공 설치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갑철 그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저희들이 보았듯이 자연과 그 인간 사이에서 이용과 보존의 조화가 요구되는 그런 요지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한 대안책이라 생각하고, 여기 나오신 토론자들도 똑같은 공이 같은 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5대 때 함양군 의회에서 연으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함양군의 자랑이자 보물인 상림숲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걱정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림 발전 방향이라든지 문제 제기라든지 또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5대 때 활동을 했을 때도 우리 이제 이창구 전 의장님과 같이 저희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느끼는 게 우리 함양군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나 또 시설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함양에 이제 사업을 따왔을 경우에 대부분이 그 행정에서는 상림숲에 이것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하는 어떤 것들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예로 지금은 정말 저희 의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그런 대안 제시를 해서 지금 그 적당한 자리로 옮긴 우리 함양 군민의 정도 처음에는 상림에 그 잔디밭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었고요. 또 분수대라든지 또 그 도농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우리 함양군에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모두가 상림숲에 하면 많은 관광객과 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굳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제5대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함양에서 태어나서 늘 상림숲을 자주 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주제가 상림숲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공개 토론인데, 활용 방안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는 숲의 어떤 형태라든지 변형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숲의 변형을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 있는 데서 어떤 가치를 뽑아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후자 쪽에 여러 가지 형질이라든지 상림숲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상림숲의 인공물 설치는 가급적이면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인간과 어떤 자연의 사이에서 꼭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최대한 상림숲과 조화되고 상림숲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런 조화로움이 꼭 들어가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우리 함양 상림숲에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꼭 수립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계획하에 한다면 크게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손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그냥 해서 들리겠죠? 예. 예,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철 교수님께서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물론 사회자가 주문하신 것은 추가시설에 관한 문제이지만은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림숲에 산죽이 제거되어짐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손실이 무엇인 줄은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산죽이 있음으로 인해서 도토리에서 싹이 올라왔던 것들이 하부의 키가 적어도 2, 3m씩 쭉쭉 올라갑니다.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부의 도토리들의 키가 그만큼 싹이 발화가 되어가지고 키를 못 씌워줍니다. 향후 이 상태로 간다라면은 숲의 재생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면 아실 겁니다. 두 번째, 숲의 자정 능력입니다. 뭐냐면 아까 추 교수님께서 생태계가 건강하다라고 하셨는데 제 견해는 반대입니다. 지금 숲이 상림 가꾸기 이전에 비해서 생태계의 재생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림숲은 생태계 구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상부하고 다뱃땅 쪽의 아래쪽하고 그 세 중간의 폭이 기록에 보면 40m라고 적어놨는데 불과 20m도 안 되는 곳이 약 한 30m 됩니다. 거기는 밑바닥도 거의 없고 숲이라고 보기에는 아니고 그냥 가로수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부 단위의 다뱃땅을 중심으로 한 그 둘레를 보십시오. 거기도 숲의 폭이 너무 얇아가지고 올바른 숲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남은 것이라고는 상부에 그래도 폭이 좀 한 100m 넘는 이쪽은 그래도 숲이라는 느낌으로 있습니다. 그걸 뭘로 느끼시면 되느냐 하면은 상림숲을 산책하시면서 내가 여름철에 한낮에 들어갔을 때 시원함이 느껴지는 공간이 어딘지 그걸 가시면서 적어도 숲이라면 한여름에 안팎의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이 나야 됩니다. 아마 상임 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 그래도 좀 시원한 맛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다비땅 주위 걸어본들 시원한 맛이 안 납니다. 이것은 물, 습도, 그 다음에 햇빛, 토양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민들께서 직접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생태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동 자유롭지 못하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제와 소재가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상림이라는 원주제는 확실하게 보존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대덕에서 대마태에서 함양읍으로 내려오는 그 도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쪽은 지금 연꽃 단지가 아니라 숲으로 좀 더 추가 조성을 해가지고 숲의 폭이 가장 얇은 것도 100m 이상이 되어야 생태계가 안전하게 보존이 되고 이것은 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때 잘 보존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임은 과거보다는 훨씬 보존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대에만 쓰고 마시도 모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시설들 지금 현재 상임을 중심으로 해가 추가적인 시설이 공공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까 말씀드린 위천과 대마대에서 내려온 실개천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그 많은 공공시설물들은 가능하면은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그냥 밖으로 빼내어서 저쪽 건너편으로 아니면 저 주곡 쪽에 있는 주곡 쪽 앞들 그쪽으로 빼내어 주시고 거기는 브루트라인이나 다른 걸로서 연결해서 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면은 아마 상임을 보존하는데 그리고 상임을 갖고 나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